차학경이라는 차학경이라는 제목이 붙은 국립현대미술관 그 서울관의 상영관에서 한 그 예술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의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50분짜리로 이어진 걸로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대로 못 읽어낸 거죠. 알고 봤더니 5개의 비디오 작품이 연결해서 이어져서 그 큰 화면에 보여진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미술관에 오면 작은 화면으로 하나씩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큰 화면으로 5개를 보게 해준 그런 좀 비디오 작품인데 보통 작게 보이는 비디오 작품을 큰 화면에서 보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해주는 작업으로 이 차학경의 그 비디오 작품들을 보여준 거로 여겨져요. 이 사람 원래 딕테라는 소설로 유명한데 비디오 작업한 걸로도 또 유명하죠. 사후에 여러 군데서 전시회도 됐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의 아카이브가 있는 곳에서 버클리 아트 뮤지엄에 이 사람이 이 유적이 거기다 기증한 다음에 그 아카이브 중에서 1970년대 경에 74년, 75년, 76년도, 77년도 그때 경에 비디오 작품들을 모아서 5개를 모아서 보여준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유출, 입에서 입으로, 치환, 비디오엠, 그리고 다시 사라짐이라는 번역으로 되어 있는 5개를 봤습니다. 하나씩 얘기를 이게 한꺼번에 맨 처음에는 보면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몰라서 그래서 5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로 여기다가 보면서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5개가 다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씩 우선 얘기를 할게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제일 잘 이해가 된 것부터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 순서가 이 미술관에서 정해준 순서 말고 우리가 이 5개를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입으로 딱 전달이 되는 것. 전 이 5개 중에 치환이라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면 치환부터 먼저 할까요? 이게 세 번째로 원래 세 번째로 보여줬는데 이걸 먼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1번째 정식군부터 먼저 치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사실 차학경 본인의 어떤 모습을 뒷모습과 앞모습을 겹쳐서 계속 보여주고 또 눈 감은 모습도 계속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겹쳐서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만 계속 11분 동안 반복됐었는데 어떤 식으로의 치안을 얘기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제일 이해가 잘 됐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이해가 이 정도의 이하 수준으로 이해가 됐는데 일단 어쨌든 이거는 뚜렷하게 네, 뭔가 산물이 있으니까 산물이 있고 뭐 모호한 있으니까 그리고 좀 그냥 보면서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일이 자꾸 움직였다. 그냥 전 약간 정지된 사진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또 차학경 본인이 찍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찍었겠다, 이 사람을. 그리고 그런 걸 다큐로 만들었구나 싶었는데 아니었고 이제 차학경 본인이 찍은 거고 본인의 웃는 모습이라든지 약간 눈 깜빡이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를 되게 자세하게 찍었구나 하는 거를 알겠어요.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중에 이게 동영상인지 사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헷갈리게 모호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이거의 첫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분명히 맨 처음에 볼 때는 그냥 사진이에요. 사진이 5가지 정도가 구별해 보면 나오는데 뒷모습, 그 다음에 앞모습도 눈을 크게 뜬 모습, 눈을 조금 얼굴에 그늘이 진 모습, 눈을 감은 모습. 사진인가요? 그게 지금 의심스럽죠? 아니요.
또 하나는 입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그런 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라는 것이 움직이는 동영상이라는 것이 1초에 36번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면 동영상이 되는 게 사진 영화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과 동영상의 이 혼재 맞아. 그런 것도 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할 때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진이었는데 자꾸 머리가 자꾸 헝클어지고. 보다가 어느 순간에 그렇죠. 말하네 뭔가 그 소리는 안 들리지만 무성이어서 그렇지만 말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사진과 동영상 사이의 경계를 이렇게 탐험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맞아요. 분명히 끊겨져 있거든요. 얼굴 정면 사진하고 뭐 뒷사진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냥 뒷사진을 넣은 거 되게 많고. 여자가 비킨 머리 여자가 뒷모습이 나오는데 그 화면 이 네모난 화면 우리가 보는 네모난 화면이죠. 네모난 우리가 그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차학경이라는 작가가 우리로 하여금 그 네모난 영상을 보게끔 강요당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관객에서 불 꺼진 상황에서 사진은 사진인 거죠, 확실히. 그러니까 아닌 거죠. 거기 자리에 똑같은 얼굴의 자리에 얼굴만 보여주면 우리가 잘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강하다 그게 끊어지게 맞아요. 뒤에 긴 머리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그 조금 전에 본 사진의 영상 잔영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의도이기도 할 것 같은데 검은 머리만 딱 보여줘요. 그 자리에. 그리고 다시 얼굴이 딱 비치죠. 그 검은 머리 어떤 때는 좀 2번씩 나오면서 지워버리는 것 같은 앞에 영상을 지워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정면 사진이 계속 기억이 안 나는. 안 나고 다시 또 보면 또 정면 사진이 정면 사진이네. 그리고 이러다가 외우겠다는 생각이. 그래 이 사람 이 사람을 잘 알게 되겠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람을 잘 알게 되겠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 여자가 너무 친해져서 차학경이라는 여자가 난 본지 처음 본 사람인데도 그래서 맞아. 나중에 어디서 보면 길거리 보면 네. 인사할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제 친구들 이제 한국인들 친구들이니까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구나. 약간 그렇죠. 그리고 그런 또 것도 느끼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입 모양도 그러니까 그걸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착시가 아니죠. 우리 세 사람이 다 느꼈으면. 그럼 이게 착시가 아니고 오해가 아니고 진짜로 움직였을까? 동영상이 살짝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아카이브를 가서 그걸 직접 봐야겠죠. 그래서 그거 이게 필름으로 돼 있으니까 필름에 원본 그 필름을 쫙 보면 그 자리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36개가 한 1초에 지나갔는지 그러면 분명히 동영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영화로 몇 초래도 그거는 이제 동영상인 거죠.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사진이 겹쳐지고 계속 보니까 눈이 피로해져서 봤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드는 건 확실하죠. 그죠? 저는 일단 그 화면이 보면 이제 물론 사람 얼굴이랑 뒷모습도 나오는데 이게 하얀색 바탕, 검은색 바탕이 또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는 이게 느낌이 좀 아침 해 밝았다가 어두워지는 이런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경과. 네, 그래서 느낌이 이 사람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사실 우리 지금 시대가 사람하고 사귈 때 잠깐 사이에 빨리 친해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시간이 엄청 중요하게 정말 빠르게 살아야 되는 시대인데 근데 이제 이 영상 보면서 이 사람하고 너무 금방 친해진 느낌이 내가 너무 편하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만나면 인사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걸 계속 보다가 진짜 그러면 계속 빠져들면서 저 사람 표정 하나하나도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세하게 보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더 가깝게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계속 똑같은 얼굴이 나오다가 딱 한 번 다른 얼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이 작가가 의도하는 게 이렇게 친해지는 방법을 충분히 다른 사람한테도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맨날 좋아하는 레비나스의 그 타인의 얼굴은 신이다. 그 생각이 네. 딱 보자마자 딱 그 사람이 이런 철학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래서 그 타인의 얼굴은 신이다. 그거를 자기한테 적용한 게 아닌가. 왜냐면 자기 얼굴을 찍어서 남한테 보여주니까
내 얼굴을 보라 이런 거죠. 나를 보라가 아니라 이제 나의 존재를 보라 이렇게 말하면 이제 근대적 자아의 근데 독립자 질서를 가진 자아의 얘기인데 나의 얼굴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이제 레비나스의 그 얘기가 되고 그거는 그게 굉장히 일부러 그런 의도를 깔고 있는 게 아닐까. 차학경이 나이가 그때 51년생이니까 76년도 이렇게 되면 이게 76년도니까 1976년도고 이 사람이 1951년도생이니까 25살짜리의 작품이거든요. 26. 한국 나이로 26. 요새 한국 나이 없어. 아, 그러면 25세의 비디오거든요. 그러니까 한창 자기의 물론 이 사람은 일찍 죽어서 31살에 죽어서 이때가 전성기긴 하지만 자신의 세상을 어떤 사상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던 그런 시기였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작품의 의도를 가지고 찍은 아주 뚜렷하게 의도가 있죠. 얼굴 사진 그렇게 많이 보여줬으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거라고 여겨진다면 그 사상 중에 대표적인 사상이 이런 얼굴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레비나스고 타인의 얼굴은 신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게 쉽게 말하면 페미니즘에서 여성은 여성대로 권리가 있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대로 권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물도 동물대로 그 타인의 얼굴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요새는 타인이 아니라 타 존재가 됐죠. 그래갖고 그게 동물도 되고 자연도 되고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보면서 이 나라는 자기한테도 말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동양인의 얼굴이죠. 틀림없이 아주 전형적인 동양인의 얼굴을 가진 여성, 네. 25세 여성이니까 이게 이제 서양에서 공부하면서 찍은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떠올라요. 하나 더는 이 차학경의 나는 아직 딕테는 안 봤는데 차학경은 난 지금 처음으로 입문하는 과정인데 네. 그렇지만 차학경의 글들이나 뭐 얘기들을 오늘도 당장 오늘만 봐도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에서 보면 자기 얼굴이 그게 미국 사회 속에서 그때말로 진짜 지금도 소수민족인데 그때말로 진짜 소수민족인 동양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 나는 그럼 누구인가 미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 그런 정체성의 문제가 틀림없이 소수민족 문학 미국에 있는 교포 문학 또는 교포 예술가로 이름도 차학경이 아니라 테레사 학경차죠.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테레사라고 불리는 차학경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얼굴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라는 게 계속 치환되고 바뀌고 그러는데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같은 자리에 바뀌고 내가 그러면 같은 얼굴 가지고 영어를 잘 말하는 사람도 되고 이 사람은 불어도 잘한 것 같고 스페인어도 잘한 것 같은데 다른 데 작품에서 보면 그거 다 어느 정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그 말하는 언어를 나도 이제 영어랑 한국말을 쓰는 사람으로서 보면 이중 언어자일 때 그 언어 쓸 때마다 아이덴티티가 좀 바뀌거든요. 사고 방식도 좀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느꼈을 것 같은데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인 걸 잊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다른 데서 봤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앞에서 좀 봤거든요. 앞에 다른 비디오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자기 얼굴이 한국 사람 얼굴이기도 하고 또는 서양 교포의 얼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중언어자인 얼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얼굴 그러니까 똑같은 눈 뜨고 있는 얼굴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게 같다고 보기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자꾸 보다 보면 그게 같은 건가 눈 뜨고 있는 얼굴이 다 다른 거 아닌가 수없이 많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얼굴을 11분 동안 쳐다보고 있으니까 지루한데 근데 지루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느껴진 게 뭔가 미묘하게 차이 나는 아주 미묘하고 우리가 진짜
분자적으로 미묘한 거죠. 그래서 사진 찍어놓으면 뭐 이게 내 사진 또 찍고 셀카 또 찍고 또 찍으면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틀림없이 달라진 것 같은 느낌. 눈을 감은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저는 되게 안정감이 있었어요. 얼굴에 눈을 감을 때마다 뭔가 내가 눈을 감은 사람의 얼굴을 처음 보나? 그것 굉장히 그것도 좀 신기했죠, 그죠? 이게 참 내가 사람을 눈을 감은 걸 처음 봤나 이게 참 평온함이 든다. 볼 때마다. 그 굉장히 좋은 명상하는 듯한 맞아. 표정 같았어. 눈 뜬 얼굴만 우리가 찍는데 일부러 눈 똑바로 뜨고 뜨는 그러니까 눈 똑바로 뜨고 찍는 얼굴도 있지만 뒷모습도 사실 못 보는 거죠. 잘 못 보는 모습인 거죠. 그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은 인종이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 같은 그런 타자성을 많이 받지만 만약에 외국 타자성에 관심이 없는 그런 미국 사람이라면 그거는 안 보더라도 또 다른 지금 말한 지적한 것처럼 눈을 감은 모습 또는 무슨 뭐 뒷모습 이런 것들만 가지고성도 충분히 그 자기의 그 치환의 퍼뮤테이션의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사람이 이런 적을 찍을 때까지 얼마나 고뇌가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하게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석이 안 통하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백인들이라면 그래도 저 자아를 찾는다는 데에서는 되게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약간 그렇죠. 거울을 보는 거죠. 그렇죠. 거울을 보는 거고 그다음에 전혀 다른 자아를 찾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다음에 뒷모습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그 보통 생각하는 자기가 이 자아를 찾는 과정 속에서는 볼지 몰라도 사진을 찍을 땐 못하는 거니까 그걸 상기시키는 그런 면에서 그런 자극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또 흑백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 뿌리인 걸 아니까 저 사람이 검은 머리일 게 뻔한 게 상상이 되는데 맞아. 사실 서영이 봤을 때는 자기 머리 색깔을 반영해서 볼 텐데 그러니까 우리만 아는 거고 그분들은 그러네. 모를 텐데 이게 흑백이니까 그게 싹 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멋있는 지적인 것 같아요. 일부러 흑백인지 몰랐네. 일부러 흑백으로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컬러가 되면 리얼리스틱하게 자연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자연 묘사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영상이 비디오가 이미지가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 침착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 흑백을 선택한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중요한 지적 같아요. 맞아요. 또 다른 거. 뭔가 또 다른-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 거울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본인이 그 모습이 사람이라고 알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약간 그냥 얼굴 정면을 보여줬다가 눈 감은 모습 보여줬다가 뒷모습 보여줬다가 하니까 뭔가 약간 분열되는 듯한 본인의 어떤 여러 개의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동양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볼 때 본인의 내 안에 자아를 나. 찾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확실히 찾을 수는 없고 뭔가 맞아. 영상처럼 파편화된 영상처럼 볼 수밖에 없는. 지금 갑자기 그 얘기하니까 굉장히 상상력이 발동이 되는데 갑자기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하나는 윤동주의 참외로 이 거울을 네. 거울을 고향에 돌아와서 우물을 안을 들여다보죠. 그 우물 안에 자기를 이제 그 해골을 보죠. 결국은 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제 자기를 그 거울로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더 자학경이 더 많이 생각난 거는 그 단어 거울이라는 단어가 팍 떠오른 게 생각나면 뭐냐면 이상해. 이상의 거울시가 두 개가 있죠. 그 거울시들이 어쩌면 이게 지금 너무 긴 건데 이게 나중에 논문을 써야 될 긴 주제가 돼버렸는데 거울에 대한 왜냐면 진짜 이상의 그 거울 시편들하고 차학경의 이 치환하고 두 개를 비교하면 아주 중요한 국문과 논문이 하나. 그러네요. 저 하나 더 이번엔 현대적인 거. 그 홍상수 클레어의 카메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카메라 클레어가 딱 그 식당에서 밥을 이제 두 사람이랑 같이 먹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하고면서 계속 물어본단 말이에요, 장면이. 그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홍상수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이 친숙할까 생각해봤더니 이게 굉장히 졸려온 비디오인데 맞아. 안 졸렸고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재밌지? 그랬더니 홍상수가 바라보는 일상을 자꾸 아주 정밀하게 자꾸 들여다보고 또 반복해서 보고 분자 반복해서 단계로. 보면서 그러면서 그 일상에 있는 이미지들이 배어 나오는 거를 찾는 네. 그게 한국 이 문화의 영화의 전통인가? 그런 생각도 갑자기 들었어요. 그러게요. 그런 거 같아. 그죠? 그러니까 홍상수가 혼자 한 게 아니고 맞아. 그죠? 벌써 지금 100년을 뚫고 왔어. 그죠? 한국까지 이상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쩌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홍상수가 차학경의 그런 면, 둘이 그 리얼한 것 같지만 리얼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사상 그런 걸 찾으려는 노력 그런 거에서는 둘이 만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아의 그 정체되지 않은 자아를 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윤동주는 좀 낮은 편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서 시작된 하지만 이상하고는 거의 나는 이상하고 이 치환이라는 작품하고는 어쩌면 둘이 데뷔해서 논문 한 편 쓸 수 있을 만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논문 주제가 2개나 나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같은 얘기지만 윤동주의 그 어떤 레벨이 낮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게 뭔가 토니 모리슨도 거울에 대한 그런 어떤 술라라는 책에서 거울에 대한 걸 묘사를 하는데 어떤 흑인 군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PTSD를 겪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거울을 보면서 본인의 흑인인 얼굴을 보면서 갑자기 자아를 찾아요. 그러면서 정신분열이었던 게 병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초점이 하나로 모이는 듯 나는 블랙이다 이런 자아를 주고 그런 거울이 그런 기능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 찾기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아가 원래부터 있던 건 아니라고요. 자아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건 아니라고. 그거 착각인데 보통 우리가 중세 때 정근대 시절 때는 자아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근대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어떤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 보면서 아 저게 나다고 말한 그죠. 거울은 청동기 거울은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네. 고대부터 있던 게 거울인데 그거를 아 저 거울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근대적 자아인 거죠. 네. 저게 나야. 그리고 나는 하나로 따로 거울에 나타난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큰 화면에 나만 한 사람만 딸랑 있잖아요. 혹은 저 동주체적인 한 사람이잖아. 자아라고. 이게 자연 옆에 있는 화면하고 분리가 되는 하나의 까만 선이잖아요. 네. 뒷머리라도 그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적 자아라는 거에서 이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가 바탕이고, 근데 그 근대적 자아로만은 그러니까 자아야 하고 확인하고 끝난다면 그 독사진 하나면 되겠죠. 한 장이면 되지 2장, 3장, 4장, 5장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해야 된다는 소리는 그런 자아가 이렇게 자아인 것만으로 끝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그게 이제 그 탈근대성 그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여겨지면 그러니까 자아를 찾기가 중요한 일이고 그게 이제 사람이 미치지 않고 살게 하는 첫 번째지만 자아를 찾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고 그 자아가 흔들리는 자아라는 거죠. 그 정해져 있지 않은 자아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런 것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비디오 작품을 보려고 여기 이 현대미술관에 그 꽉 차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이게 찍었을 때가 아까 25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인 사적으로도 이제 자아 탐구를 계속 하시는 계속 해왔던 그 시기의 나이인데다가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른 사람 얼굴이 딱 한 번 나오는 것도 이제 막 나의 자아 탐구를 어느 정도 많이 성숙해져서 이제 그런 탈근대적인 어떤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 시점이 아닌가 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가 본인도. 그리고 그거 시기에 이제 같이 보는 관중들도 딱 그거를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관중들이 많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특히 이거 치환에 대해서 되게 저희처럼 좀 재밌게 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 맞아. 그런 게 들었어요. 내가 좀 얘기한 그 많이 찼다는 건 관객들 말하는데 놀랍게도 관객들이 거의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많이 나가지도 않았어요. 중간에. 맞아. 중간에 그럼 지루해서 나갈까 그랬는데 아니요, 나가는 거 같지도 않고 맞아요. 거의 꽉 찼는데 그 50분을 참기가 힘들 텐데 참는 거 보면 이게 지금 이런 질문이 지금 시대에 현재성이 있다. 그런 지금 현재 컨템퍼러리하다. 네. 이 미술관의 제목 이름도 모던앤 컨템퍼러리 뮤지엄이니까 컨템퍼러리한 거에 진짜로 맞는 사람이다. 자학경이 그래서 물론 서양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에서도 그래서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됐죠? 네, 다른 걸로 네. 그다음에 가볼까요? 다른 거 뭐 관심 있었던 거 있나요? 저는 더 이해가 잘 됐다기보다는 그냥 처음 본 거라서 더 깊게 유난히 이렇게 의식을 살려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치. 특히. 그래서 이걸 보는데 비밀스러운 유출 이걸 보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저 바닥이 나오고 계속 흙만 나오고 맞아. 돌인가 뭔가 저게 뭐지 하면서 계속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계속 보다가 제가 그냥 느낀 건 그 촬영 기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이거를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카메라가 계속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손이 수전증이 있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멀린 걸 줌인 해가지고 당겨서 찍으니까 그렇게 흔들린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자기 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움직이는 뭔가 소리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멀리서 가까운 걸 보려고 하는 그게 제목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촬영하는 그 기법하고. 그래서 저걸로 저 사람이 계속 뭔가를 계속 시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너무 그 제목하고 어울린다는 게 뭐예요? 제목하고 그 촬영 기법하고 어울린다는 거 설명을 좀. 그러니까 그 촬영할 때 이게 좀 분명히 이게 줌인을 그렇게 딱 가까이 당겨 흔들릴 정도면 많이 했을 텐데 그럼 멀리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체하고 찍는 대상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움직이는 것도 막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그래서 좀 뭔가 비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정작 찍는 건 가까이 이렇게 크게 이제 이게 물체를 전체를 다 찍는 것도 아니고 부분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걸 크게. 그래서 저게 뭔지 잘 모르게 보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보고 저게 왜 저렇게 찍었을까 했는데 나중에 제목을 보고 나서 너무 잘 어울리네 이런 거 생각했어요. 뭔가 시크릿한 부분까지 드러낼 수 있도록 뭔가 자세히 찍고. 비밀스러움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면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의 흔들림 속에서 찾았다는 거죠. 그 놀라운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냥 흙인데 어떻게 평범하게 이럴 데 없는 그보다 더 평범한 장면은 없을 것 같은 그런 평범한 장면인데 그걸 멀리서 줌인해서 찍으니까 화면이 아무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조금만 움직여도 흔들리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들고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흔들리는 거고 그리고 그 기계음이 들려요. 계속해서. 맞아. 그러니까 그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은 자연의 평온한 어떤 나무 흙이나 이런 풀이나 그런 분명히 그런 소리 안 들려야 되는 그런 장소인데 맞아. 근데 찍고 있는 자리가 기계음이 들리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가 안 맞아요. 포커스가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아. 맞았다? 안 맞았다? 맞아. 그러니까 비밀스러움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몰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포커스가 안 맞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크릿리 뭐 한다 그래도 맞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비밀스럽게 뭔지 뭐 탐정처럼 한다 그러면 더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 보여야 되잖아. 네. 그건 비밀스러움이지만 보이는 장면은 정확하니까 비밀과 비밀이 아닌 진실, 뭐 현실, 팩트 그런 거 구별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 비밀스러움은 이 포커스드, 언포커스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드가 되고 언포커스드가 되고 그런 거로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이게 26분짜리예요. 네. 근데 26분을 뭘 보냐면 제일 그러니까 땅바닥에 풀을 봐요. 진짜 흑백으로 된 땅바닥에 풀. 그러니까 흑백으로 된 땅바닥에 풀을 보고 앉았는데 그걸 26번 보면 감독이 이 영화 차학경 감독이 관객한테 언제까지 버틸래 맞아. 그런 인내심 테스트를 하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보게 하지? 네. 오래 보게 그것도 진짜 사실은 땅바닥에 있는 풀을 가만히 앉아서 초점을 다 가지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부터. 그냥 아무거나 풀이 아니라 좀 더 흥미진진한 커피잔이 더 흥미진진하겠죠. 땅바닥 풀보다. 그리고 땅바닥이 아니라 이 커피숍 안에서 지금처럼 이걸 26분을 보세요. 그러면 그 커피잔이나 이런 그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인내심의 싸움인 거죠. 26분을 뭘 보라. 진짜. 그거는 인내심의 싸움이에요. 네. 예를 들면 네, 그런 주제가 좀 일맥상통하게 모든 5편에서 다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러니까 오래 보기를 할 수 있느냐. 저 그거 생각났어요. 그 사과 오래 그리신 분 있잖아요. 화가 중에 유명하신 분. 그분은 계속 인생 평생 사과를 그리셨는데 그것도 인내심을 갖고 뭔가 계속 보려고 하셨던 게 아닐까? 그 예를 들면 이 연필화 같은 것들도 연필로 수만 번을 그어야지 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그러면 이제 포커스도 됐다가 언포커스 됐다 그러겠죠. 그게 예를 들면 그림을 예를 들면 연필화로 뭐 얼굴 하나 그린다면 그러면 그거를 연필로 그으면 정신도 나갔다가 지웠다가 또 그렸다가 그거 정신 26분 동안 차리기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웃기는 게 그게 이제 뚜렷하게 보여도 지루하고 힘들 텐데 그걸 거꾸로 방에 놀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방에 놀아서 안 보였다가 내가 눈이 잘못됐나? 내가 침침한가? 보면 화면이 침침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갖고 나를 갖다가 제대로 보게 해주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끝까지 갖게 하죠. 이게 지금 나는 맨 처음에 거기 이렇게 풀 같은 게 있고 풀은 좀 풀인 것 같았는데 그 옆에 하얀 게 있는데 맞아. 맨 처음에 그 하얀 걸 정말로 열심히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죠? 돌인가? 돌인가? 바위인가? 아니면 바위가 얼음인가? 맞아. 그죠? 맨 처음에 난 약간 유적인가? 시체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맞아. 좀 그런 온갖 생각이 다 들죠. 네. 그러니까 뭔가 옆에 하얀 경계선을 두는 뭔가 지금 밑에 있는 땅에 있는 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는 땅을 그 옆에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는 어떤 네, 맞아요. 어떤 한 덩어리의 물체가 있는데 그 물체가 큰 덩어리의 일부 같은데 그 일부가 좀 색깔이 균일해요. 약간의 균열은 있지만 창백하고 그래서 그거를 얼음이라고 생각했다가 얼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거친 것 같고 그걸 또 그 웅덩이에 있었잖아요. 웅덩이를 먼저 찍었잖아요. 근데 약간 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관이 구덩이 들어갈 안에 구덩이. 있으니까 그래서 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뭔가 좀 무서운 건 줄. 시체를 맨 처음에 창백하니까 너무 그리고 약간 이렇게 기스가 가 있는 게 상처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무나 일상적인 그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도 일상적인 장면인데도 자세히 보면 온갖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죠. 네. 여기서 난 좀 더 납득하기 힘든 게 이 유출이라는 제목인데
스필은 이렇게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흘러 넘치는 물은 그 처음에 조금 흘러가는 물이 좀 났을 뿐이고 사실은 주제는 그 큰 덩어리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흙을 이렇게 빼내잖아요. 그 예, 큰 덩어리. 아 그것까지 연결돼서 아 그러면 그러지 말이 되네. 않았을까요? 아 그것까지 연결된다고 봐야 되는구나. 네. 그렇군요. 난 앞에 너무 쇼크 먹어서 두 개가 다른 장면처럼 아예 보였어요. 맞아. 근데- 처음에 그 흙만 보여주는 거에 전반 보고 뒤에가 후반이고 이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 이게 두 개를 따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지금 깨달은 건데 이 두 개의 장면이 분리된 두 개의 장면이 하나로 연결이 돼 있는 거네. 네. 그렇지? 네. 결국에는 그 돌 같은 게 창백한 게 뭐였는지 나중에는 정말 전체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근데 맨 처음에는 그 나무 같은 그게 결국은 나중에 나무였는데 하얀 어떤 자작나무 같은 나무였고 그 옆에 소나무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자작나무 같은 나무였어요. 그게 나무였 이렇게 나무고 이게 옆으로 가서 소나무 같은 걸 비춰줘요. 그리고 이게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같이 봤는데도 딴 얘기하죠 지금. 아니, 왜냐면 혼란스러워요. 맞아. 아니 그 덩어리가 저는 아직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그 난- 안에서 흙이 나온 것만 정확히 기억이 나요. 덩어리가 자작나무는 아니었잖아요. 덩어리가 자나무가 아니었어요? 그거 왜냐면 그 안에서 그 흙을 빼냈으니까. 난 그거 다른 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럽네. 이거 5편을 계속 연속으로 보여주니까 이게 기억력이 오래된 거죠. 아 그러면 말이 되네요. 그런 말이 되는데 나는 완전히 두 개를 따로 봤어요.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배운 거야. 이게 이제 한 번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지? 나는 이제 26분 동안 어텐션을 유지를 못한 거죠. 가끔 나도 고백하자고 저도 저도 자작나무 한번 기억이 안 졸았어요. 나는 거 보면 분명히 가끔 자장가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한 번은. 근데 가끔은 이제 눈을 감고 그랬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저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직한 고백이지만 맞아. 셋이 기억력을 합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상황이에요. 된 거죠. 그지? 마지막에 그 흙을 담은 음. 그 흰색 그것도 사실 뭔지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 계속 그건 좀 이상하죠. 왜냐면 이렇게 이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맞아요. 자루가 두 개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자루를 저 지퍼를 열고 거기서 차학경 같은 착각경이겠죠. 퍼포먼스를 긴 하는 머리의 퍼포먼스를 여자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그거는 이 작품은 이 퍼포먼스의 기록이 아닌가 싶어요. 네. 퍼포먼스를 뭐라 그럴까 기록해 놓은 어떤 비디오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뒤에 내가 왜 두 개가 구별이 안 되냐면 그러면 그 뒤에 그 흙을 열어서 흙이 들어있는 두 개로 된 자루 양쪽이 두 개가 이어진 자루를 열어서 빼는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퍼포먼스일 텐데 그럼 앞에 보여준 거는 비디오 작품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가정인데 왜냐면 저도 중간에 살짝 못 본 장면이 있어서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좀 궁금했던 게 이게 카메라가 그 편집된 게 없이 그냥 계속 맞아. 계속 촬영하잖아요. 그 편집이 없이 원테이크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유출하는 장면까지 만약에 그게 제가 못 본 장면에서 끊긴 게 없었다면 중간에 끊어졌어요. 나올 때 진짜요? 한번 좀 그 퍼포먼스 전에 끊어졌어. 그래서 난 두 개가 딴 거로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가 끝나고 다음에 이어지는구나. 그랬더니 다음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앞에 나온 거는 남은 줄 알았어. 왜냐면 뒤에 그 두 개 기둥이 서 있는 자리에는 옆에 나무도 하나 더 헐판이었잖아요. 그런데 앞에는 그 옆에 나무가 있었어요. 소나무 같은 게. 그래서 그거는 난 그래서 그걸 두 개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 보면서 느낀 게 이 두 개가 왜 연결됐지?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앞에는 비밀스러움이 왔는데 그리고 뒤에도 의미가 돼요. 앞에도 둘 다 해석이 그렇게 돼요. 앞에는 물이 있었으니까 흘러가는 거. 그래서 이게 자연에 물이 흘러오니까 이 스필은 스필이죠. 땅에서 흘러나오는 거니까. 그 장면대로 그대로 비밀스러운 유출이고 뒤에는 뒤에대로 이 흙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자루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자루 두 개를 열어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얼굴도 안 비친 사람이 끄집어내니까 그것도 비밀스러운 유출이죠. 빼내는 거고
근데 또 처음에는 그 포커스가 맞다가 안 맞다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포커스가 맞았던 걸로 그리고 거의 기억하거든요. 그건 기록이에요. 리얼리스틱한 맞아. 기록이야. 그러니까 그 화가인지 퍼포먼스 하는 예술가가 그 자루를 열고 흙을 뽑아내는 장면은 퍼포먼스인지 몰라도 그 부분에서의 그 카메라는 거의 레코딩이에요. 녹화죠, 그죠? 네. 그냥 가정 비디오 녹화하듯이 녹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금 이게 어쨌든 이 제목으로 두 개가 붙어 있어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 두 개는 전혀 다른 행위로 보여요. 앞뒤가. 그 제목으로 보면 어떻게든 이어지죠.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이게 좀 생경하게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느낌?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어떤 그 생각의 흐름보다는 개념이 먼저 앞서서 개념에 맞춰서 찍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초창기 작품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전반하고 후반하고 약간 달랐던 점은 전반은 자루가 뭔지 몰랐고 그리고 약간 돌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뭐 그 밑에 약간 자크가 돼 있는 곳이 약간 맨 처음엔 자크인지 몰랐고 그냥 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후반부에 가서 그거를 그러니까 열어서 직접 보여주고 흙을 꺼내는 그러니까 장면까지 그게 보여주니까 그 하얀 거를 나는 나무라고 네. 생각할 정도로 옆에 네. 나무하고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이미지가. 맞아요. 전반하고 후반의 이미지가 근데 나중에는 그게 그 선만 보여줬는데 그 선은 나무에 있는 선이고 얼음에 있는 선이고 뭐 이런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 후반에 그게 갑자기 그걸로 되니까 그게 둘이가 자기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거기서 어디까지 그러니까 사고의 비약 같은 그 화면을 통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설명이 설명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자기적인 전환이라서 거기서 그거를 왜 전환을 그러니까 왜 맨 처음에는 왜 풀만 그렇게 한참 동안 난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을 재보려고 그랬어요. 풀만 보여주는 시간을. 근데 5분도 넘는 것 같아서 맞아.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약차까지 보여 진짜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지? 라고 말하는 그냥 길다라고 말해도 될 텐데 그걸 일부러 길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흰색 자루 돌 같은 흰색 자루가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걸 거꾸로는 충격이라기보다는 그럼 앞에 왜 보여줬지? 맞아요. 그 충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걸로 돼야지 라고 하기가 좀 어려운 설명이 좀 힘든 작품 같아요. 저는 그게 그래도 그나마 좀 조금이라도 추측을 해보면 앞에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부분이 그 흙 구덩이였잖아요. 근데 그게 그 흙구덩이만 엄청 오래 본 것 같단 말이에요. 맞아요. 흙구덩이와 그 위에 있는 자루 흰색 뭔가 포커스가 맞다 안 맞다는 그거를 오래 봤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인내심이 좀 약간 줄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정신 차리고 볼 때쯤에는 또 그때 하필 그 뭔가에서 나온 그게 흙이잖아요. 또 그래서 저는 그렇게라도 이 흙이라는 소재라도 어떻게 연결을 해보면 그걸 뭔가 그 구덩이에 흙을 채우는 그런 걸로 해석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라도 연결을 해봐야 되나? 약간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개념어들로는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개념어들로. 네. 근데 그게 개념어들이 이 작품 속에서 육화됐다 그러나 자연스럽게 맞아요. 연결돼서 그게 그거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변명한다 그럴까 내가 자학경림에서 또는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했다고 그러나 그렇게는 안 되는 그렇게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작품 같아요. 맞아요. 약간 앞뒤가 너무 끊어진 것 같은 느낌. 그게 결국은 해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처음엔 자연스러웠다가 후반부에는 약간 인위적인 그런 게 있고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중간 과정이 없다는 느낌이 들고 왜 이 퍼포먼스를 하는지 아예 이해가 안 됩니다.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서 줌인해서 보고 포커스도 안 포커스 돼갖고 열심히 뭘 보려 그러는 그런 것들을 했던 이유를 뒤에 가서 갑자기 포커스가 없어지고 리얼하게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하고 그럼 앞에 무슨 준비를 한 건지 정확히 잘 정확히 그게 잘 이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아마 저 같아요. 그 이런 작품을 만들기 초창기 같아요. 74년도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몰라도 74년부터 23살 76년 사이에 많은 공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2년 사이면 그 입에서 입으로 75년 사이 75년도인데 그때 확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 본 건데 이게 74년도에 이 시작을 한 거 아닐까. 근데 이게 아주 최초의 작품에 가까운 거 아닐까. 이게 그 선정을 할 때 보통 이거 보여줄 때 그 미술관에서는 보통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발전된 부분까지 이렇게 보여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 이거 5개 영상도 그 연도순으로 연도순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도순으로 76 채환이 76년도였고 비디오 M도 76년도고 그지? 그러니까 벌써 이게 처음에 74년부터 이 사람의 나이가 31살에 네. 8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맞아요. 어린 나이. 굉장히 빠른 전환 발전이 있었던 거니까 굉장히 빠른 전환이 있었던 예술가죠. 네. 그래서 74년도에 좀 굉장히 성숙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변한 게 아닐까. 그 초창기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초기 작품들의 특징은 개념이 뚜렷하게 앞으로 치받고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육화가 들되고 그러니까 신인들의 작품들이 대부분 그렇죠. 미술들도 더하죠. 그래서 물론 개념이 뒤에 들고 생각이 뒤에 들어있는 건 맞은데 신인들의 작품인 경우에는 그 개념이 생경하게 앞으로 딱 튀어나와 있어서 우리한테 직접 말을 거는 것 같은 느낌?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스토리가 좀 스토리를 그냥 느닷없이가 말해버리죠. 네. 우리가 그 말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네, 네. 그게 이제 초창기 개념으로 얘기해버리는. 개념으로 얘기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53분 계속 뒤로 갈수록 이제 이 작품 뒤로 갈수록 뭔가 계속 예술 작품의 이게 좀 더 짙어지는 짙어지고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느낌이 있어요. 배치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 거였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면 그렇지 않을까. 우린 게으른 감상자들이죠. 왜냐면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다른 공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공부하는 것들에 불과하니까 영화는. 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른 연구자들이죠 이 분야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단어는 질 수가 없겠지만 초창기의 것이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초창기 영상이어도 뭔가 아카이브로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직접 이렇게 대학교에서 진행할 정도로의 작품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는 굉장히 있고 충격은 특히 첫 장면 나는 뒤에 퍼포먼스는 굉장히 자기적인 느낌이 들더라고요. 흙이 많이 들어있는 자루를 열어서 흙을 끄집어낸다 라는 지침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뭔지를 그게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든지 그게 무슨 행동이든지 다 예술작품이 될 수는 있는데 물 마시는 것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술적 함의가 많이 담기면 예술작품인 거고 그게 하나도 안 담기면 그냥 물 마시는 거죠. 일상 행동인 거죠. 그렇죠. 그게 퍼포먼스의 특징일 텐데 그래서 그런 거 그냥 흙을 뺀다 이런 정도의 네, 느낌이 더 그냥 강했고 안에서 밖으로 빼낸다. 안에서 밖으로 뺀다 이런 정도. 자, 자크를 열고 지침 1 자크를 연다 지침 2 손을 집어넣는다 지침 3 흙을 빼낸다 흙을 내려서 흩은다 뭐 그 정도의 느낌이 뒤에 들어서 앞에 부분에 그 주민에서 포커스 언커스 되면서 뭔가를 현실을 탐색하고 명상을 하려고 자기 생각을 집중해서 그런 어떤 쇼킹한 그 앞부분의 이미지하고는 좀 깨는 느낌?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런 관념이 그런 게 행위예술로 옮기면서 너무 생경하게 돼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걸로 유추해 볼 때 초기 작품이 아닐까. 네. 저도 뭔가 이거에 대해서는 처음 입문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근데 확실히 그냥 그 퍼포먼스를 안 하고 쭉 보여줬어도 그 퍼포먼스 아예 안 하고 그냥
그 자크 여는 것만 보여줬어도 사실 충격이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다 보여주고 그냥 자크만 찍 누르면 오씨 저게 뭐야 하면서 봤을 것 같아요. 요거 할까? 네, 입에서 입으로 넘어갈까요? 따봐. 일본에서는 제가 제일 잘 본 것 같아요. 물 본것 소리 같다고? 나고, 그러니까 물 소리가 나면서 물에 뭔가 첨벙첨벙하는 비 내리는 듯한 뭔가 그런 장면이 네. 계속 연상되면서, 근데 그 와중에 약간 뒤에 약간 그림자 같이 사람의 입이 모습이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고 벌어졌다가 다시 닫히고 그런. 맞아요. 약간 그 전에도 첫 장면은 그거였죠. 마우스 투 마우스는 그 파자기로 친 어떤 종이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야어여 우유. 맞아. 우유. 아마도 그 섀도우처럼 보여주는 입 모양이 아야어여 우유 이런 걸 팔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입을 벌렸을 수도 있고, 이게 뭔가 물이 계속 연상이 됐던 이유는 뭔가 물이 계속 입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입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그 하고. 소리가 사운드가 물소리였지 않아? 맞아. 사운드에서 물소리. 맞아. 나는 거기서 이걸 보면서 이게 이 한 작품이라고 여겼을 때처럼 느꼈던 가장 큰 이미지를 우리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이게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건 줄 느꼈는데, 그런 이미지를 받은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입에서 입으로가 이렇게 그 화면 전체에 입이 제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있어서 왜 그 테레비 화면이 아무 방송 맞아요, 송출이 맞아요. 없을 때 그냥 그 찌지직 거릴 때 나오는 입자들 있죠. 그런 걸로 맨날 보여줘요. 그게 기본인 상태로 뒷뼈번에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게 처음에는 뭔지 하고 뭔가 맞아요. 동그란 게 보여서 동물 같고 물 같고 물통 같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빨 같은 게 보이고 입구멍 입에 입모습 같은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앞부분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포커스드 언포커스드. 그러니까 그러네. 초점을 안 잡냐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본다면 이것도 그 포커스드 언포커스드에 맞추는 거죠.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입자를 보는 게 아니라 입자를 보면서 입자는 방해물이고 입자 뒤에 있는 뭔가 입을 보려고 하는데 이 작가가 마우스 투 마우스 이렇게 해놓고 그건 한국말인데 영어인데 그 뒤에 오요 우유 맞아요. 아야 오요 우요 이렇게 맞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진짜로 이용도 없이 맞아요. 아야 어요 우요 이런 식으로 모음만. 모음 발음 기호만 이렇게 보여주고, 그게 이제 서양 애들한테는 그 무슨 글자인지도 모를 텐데 우리는 알았지만 그림인 줄 알 수 그림인 줄 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문자인데 한국어 모음 문자인데, 그래서 그런 입 모양이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글자도 모르니까 우리보다 더 그게 입인지 그게 왜 벌렸는지를 더 모르겠죠.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알죠. 맞아요. 많은 정보 그 앞에 있는 그 모음들을 아니까 입의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게 모음 발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측하는 그 힌트를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받지만 네. 서양 사람들은 못 받을 텐데, 근데 서양 애들한테 한국말 모르는 사람한테는 포커스드 언포커스드라는 관점에서밖에 못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만 해도 앞에 비밀스러운 유출에서 그 주민에서 멀리서 보고 흔들리는 화면, 초점 흔들리는 화면을 보던 것하고 연관이 되는 주제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관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50분짜리 하나의 영상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오해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또 차학경 씨가 또 그 언어를 능통하시니까 특히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이산자라고 표현을 하던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나라 한국말에 자기 안에서 사라지는 것 같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뭔가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에 대한 게 자기의 굉장히 큰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왜냐면 그 입자들 뒤에 꼭 입이 아니어도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입이어야 하고 글자 아야어요 오요 특히 모음이 나와야 했던 아야어요 오요가 그게 입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특히 한국말은 그거를 모든 언어가 그러겠지만 그
또 한글 창조 이런 거 관련해서도 모음이랑 입이랑 그 저희가 맞아. 한국 사람들은 연상이 잘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리고 그거 서양 사람들은 절대로 발음 못하는 거죠. 구별해서.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이게 토종 한국 사람인 걸 증명하는 도구 중에 하나죠. 예를 들면 나중에 전쟁 나서 너 토종 한국 사람이면 죽여 그럴 땐 요거 하라면 요거 하냐 못하냐 보면 토종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맞아요. 구별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발음이죠.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유출에서 다 표현하지 못한 어떤 그런 한국인의 어떤 그런 자아에 대한 정체성의 추구. 네, 정체성을 이 입에서 입으로 한 번 더 표현해 보려고 한 게 아니었던가. 이게 또- 그게 그다음에 치환하고 연결이 딱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치안에서 그 얼굴을 비추고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그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그 자아의 정체성도 있지만 종족적 정체성도 있는 거죠. 네. 여성적 정체성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발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아의 정체성을 찾으면서 포커스를 맞춰서 자기 자아를 찾아갈 때 그 포커스를 맞춰서 자아를 찾아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 숨어져 있는 입에서 자기 발음을 찾아내니까 그럴 때 아마 그 자아 정체성을 찾을 때 특히 한국인들은 묘하게도 민족이라는 게 많은 힘을 주죠. 네네. 다른 나라하고 달리 다른 나라는 잘 어울리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아마 서양인 계통이 아니고 동양 사람이라 그럴 텐데 영국 사람들 미국 가서 어울리는데 물론 자기 정체성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을 텐데 한국 사람들은 아주 유별나게 네. 뭐 김치를 비롯해서 맞아요. 우리는 못 넘어가는 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족이라는 그 종족적 전세성이 나의 자아의 정체성을 찾는 어떤 촉발의 대표적인 요인, 주요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아야 어여 우유가 그 사람이 발견한 이건 내가 발음할 수 있어. 이건 서양 애들은 절대로 못하는 거고 자기가 이제 스페인어나 그 프랑스어나 영어 같은 걸 하면서 다른 언어들이죠. 그런 여러 개의 언어들을 요청하게 공부하면서 그렇지만 이 한국어의 이 발음, 이 말도 안 되는 다른 사람한테는 거의 impossible to pronounce죠. 네. 그런 발음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다기보다는 자아 정체성을 찾는 촉발하는 요인이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치환에 가면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 얼굴은 긴 머리를 가진 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한국인의 정체성 물론 얼굴 보면 당연히 동양인의 얼굴이지만 그렇지만 동양인만 보는 것 같지는 않고 여성이라는 것, 소수민족이라는 것, 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정체성들을 찾아서 나라는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은 근데 그 촉발의 요인이 이 영화 이 장면만 보자면 이 비디오 요것만 보고 해석하자면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차학경이 아니라 이 비디오를 이렇게 배치한 미술관 큐레이터의 철학하고 가까운 거죠. 미술관 큐레이터가 이런 생각하고 이걸 배치하지 않았을까. 만약 내가 아카이브를 들어가서 원 아카이브에 있는 그 모든 이 작품을 다 보고 배치하면 이렇게 배치는 안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 차학경을 찾아가는 거기도 하지만 차학경의 이런 작품들을 5개를 붙여놓은 큐레이터의 생각을 추측하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이 큐레이터가 사람이 진짜 한국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그런 자극제가 된다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책도 쓰잖아요. 빅테. 거. 네네.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음이 이게 그냥 단순한 모음의 발견이라기보다는 언어의 발견이고 그리고 소설로 발전하는 맞아요. 소설이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죠? 그런 그러니까 빅테가 출간된 며칠 후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980년대 그러니까 지금 그때부터 대강 이 82년도에 죽었으니까 31살 때 그러니까 이 75년도니까 벌써 딕테라는 게 쓰여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맞아요. 이미 쓰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그냥 발음의 모음이 아니라 이 발음의 모음이 언어가 되고 그 언어가 이제 그
말하자면 이 리얼리스틱은 아니지만 해체적이죠. 해체적으로 발음이 되고 있고 그 발음들이 언어화되고 있고 그게 소설로 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일까 맞아요. 아닐까. 이 입에서 입으로라는 이 몇 분짜리 이 7분. 7분짜리 이 영상 안에서도 계속 맨 처음에 언포커스드 말씀하신 것처럼 입자가 뭔가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 정신만 뭔가 이상하게 만들고 브라운 운동하는 것처럼.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만 보여주다가 이제 점점 포커스가 되잖아요. 뒤쪽에 검은색 물체의 무언가로 뭔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눈동자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입이라는 게 보여지고 뭔가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내가 거기 처음에 나온 글자들 아야 어요 우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제일 어려운 발음이 용가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럼 자기가 발음을 시작할 때 아는 쉬웠을 거고 맞아요. 야도 쉬웠을 거고 어여 그렇게 나왔나? 하여튼 내가 맨 끝에 본 게 요자인데 맞아요. 우요인데 우도 서양 사람들한테 부 뭐 있죠? 요는 어려울 것 같아. 네. 요랑 여가 어려워. 요가 여 어려울 것 같아요. 야 이게 이중 발음 이중 모음들이 어려울 것 같은데 요가 제일 어려운 게 아닐까? 맨날 그래서 그 사투리도 그레요인데 그레유하고 바꿔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가 보통 모음을 말할 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순서가 순서가 내가 봤더니 모음 순서가 아니더라고. 맨 끝에가 그러네. 맨 끝에가 우요가 나와요. 그래서 왜 우요가 끝에 있지 생각해봐. 그 지금 이제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맞아. 한국어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음의 어려움 속에서 요가 어려운 게 아닌가. 요를 마지막에 찾은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우스 투 마우스라는 게 입에서 입으로잖아요. 입에서 입으로가 엄마 입에서 아이 입으로 되고 맞아. 조상의 입에서 자손의 입으로. 그러니까 입은 이제 그 발음 여기서 입은 먹는 입이 아니라 발음하는 입, 발화하는 입이죠. 그죠? 이 발음을 뱉어내는 이때 발음은 이제 한국어 발음을 뱉어내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입에서 또 어떤 새로운 입으로 이런 식으로 낼 수도 있고 약간 언포커스된 입에서 포커스된 입으로라는 요거 해? 네 비디오 엠 비디오? 비디오 엠에서는 저는 사실 생각나는 게 글자 4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To see 그리고 MT 이 정도? 그게 몇 분짜리죠? 그게 빨리 끝날 것 같아요. 4분. 네. 어. 계속 그 MT들을 그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어. 네. 앞에서도 To see도 그거 이거 입에서 입으로 할 때도 얘기했고 네, 이런 그렇게- 단어들이 그러니까 뚜렷하게 스펠링은 안 나왔지만 맞아요. 지금 이 단어 C 또 MT 이런 두 개념은 계속해서 그래서 한 영상이라고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어진 맞아. 거죠. 근데 그거는 내가 보기에 그게 여기서 중요한 건데 비디오 M 이렇게 썼는데 이게 비디오 M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불어 악상떼기 이렇게 점으로 옆으로 찍힌 게 악상떼기라는 거거든요. 애에 악상떼기가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불어라는 뜻인데 네. 그래서 불어 사전을 M를 찾아봤더니 요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소에 관한 비디오 이거 한 글자인데 어쨌든 난 뜻 끊어서 읽는 거죠. 한 단어. 한 단어인데 나는 비디오하고 ML을 끊어서 네. 본다면 ML은 요소인데 그러니까 기본 요소죠. 기본 요소를 말하는 건데 근데 그 기본 요소가 차학경이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처음부터까지 지금 이어지는 어떤 개념 요소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 단어인데 하나는 본다는 것, see, to see. 나는 보리라. 이건 이제 나는 그 김수영이가 생각났어요. 김수영의 공자의 생활날에 보면 나는 똑바로 본다 이러고 그 김수영이가 시를 공자의 생활날이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첫 번째 시인데 보면 나는 똑바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똑바로 본다는 단어는 김수영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하는 말이죠. 거울처럼 많이 쓰는. 거울처럼 많이 쓰는 말이죠. 자각 그런 뜻이니까. 그래서 본다는 단어가 이 앞부분에서도 계속 나오고 그게 이제 차학경이라는 예술가의 관통하는 어떤 개념어죠.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큰 예술가들은 어떻게 보면 한마디만 한 가지 얘기만 해요. 그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죠. 지독하게.
나도 하나 있지만 알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작품도 그 안에서 만들고 작품을 쓰든 안 쓰든 무슨 작업을 하든 그 안에서 자꾸 만들죠. 그걸 내가 붙들고 늘어지면서 수십 년을 하니까 이제 큰 예술가가 되는 건데 차학경한테 큰 두 가지 그림은 하나는 본다는 것. 근데 to see는 to는 미래니까 앞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김소영이 생각났나 봐요. 나는 바로 보마. 앞으로 보겠다는 거죠. 이제 첫 번째 시니까 자기가 네. 바로 보는 걸로 시인의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to see가 이게 계속 뭐 그런 단어 굉장히 나와요. 굉장히 맞아요. 시라는 단어가 막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모호하게 들릴 때도 시는 뚜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단어는 좀 발음이 내가 적을 수가 없어서 검은 시간이라서 그렇지만 시는 틀림없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거의 또 하나의 특징은 empty라는 단어예요. 네. empty는 공이라는 단어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emptied라는 단어가 나와요. empty가 수동태가 된 거죠. 네.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앞에서도 이게 empty라는 단어도 나왔었는데 그 차학경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하나가 to see 본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공이라는 단어일 텐데 요걸로만 보면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요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차학경의 삶이 그 딕테라는 걸 안 봤는데 딕테라는 소설을 이제부터 읽고 싶어진 이유가 이런 틀을 가지고 딕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학경이 이걸 왜 내가 그러고 딕테를 읽고 싶어졌냐면 empty란 단어가 서양 사람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단어죠. 공이라는 단어는 네. 분명히 조금 전까지 자아찾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empty란 말은 자아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비디오 M의 특징이 뭐냐면 한순간 검해져요. 화면이 검해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검은 화면을 일부러 일게 끌고 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운드로는 to see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화면에 빈 화면인데. 빈 화면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보긴 보는데 물체를 보고 현실을 보고 자연적인 어떤 이 자아가 있는 실물이 있고 정체성이 있는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볼펜도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네, 한 네. 물체로 딱 자아가 있는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공을 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을 보고 싶다는 거고 공을 보겠다는 거고 이거는 엄청나게 동양적인 거죠. 네. 동양 영성 사상의 핵심이 그거죠. 이 0이라는 글자가 1, 2, 3, 4, 5, 6, 7, 8, 9, 0 그러잖아요. 이 0이라는 글자는 서양에서는 없었고 인도에서 넘어간 숫자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0이 넘어가는 바람에 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하죠. 0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십진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까지만 하다가 갑자기 0이 생기면서 이제 엄청난 숫자가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 공허라는 게 밑에 깔려 있으니까 이 서양의 과학 문명도 만들어진 건데 동양은 이 공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우리는 영성 사상이 바로 공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힌두교 사상도 마찬가지고 뭐 유교도 그렇고 불교는 말할 것도 없죠. 불교는 거기를 근거해서 선불교는 완전히 공을 바라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학경이 자아 정체성을 만난 다음에 한국적 정체성 그걸 또 만난 게 아닐까. 그러니까 동양적 정체성의 핵심이 그런 공성 사상, 이 영성 사상이 되는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M이 요소, 삶의 기본 요소, 존재의 기본 요소 그런 것들이 공이 아니다. 또 자기는 emptied라고 수동태가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자기가 empty에 의해서 emptied가 됐다.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기록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원래 그 전에 치환까지 앞에 3개 비디오는 이제 그 영상 중심이었잖아요. 그림 중심이었는데 이제 글자가 나타나면서 이제 차학경 작가 이분이 그동안 자기가
탐구해왔던 그런 주제, 자기가 탐구했던 그런 철학적 그런 질문들을 이제는 말로 점점 더 개념적으로 더 설명할 수 있게 돼간 게 아닌가 맞아요. 해요. 이제 맞아요. 나중에 그래서 딕테가 소설로 창작이 되고, 그래서 이 요소라는 거를 내가 이제 MT를 본다는 게 뭔지 내가 그거를 이제 설명을 이제 시작하겠다, 그런 시작점이 되는 게 아닌가, 이 MT가. 그러니까 바라만 했는데 비밀스러운 유출에서 왜 퍼포먼스가 좀 엉성했던 이유가 거기 자루에 있는 흙을 비운다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 자루에 있는 걸 비우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채우는 걸 봤어요. 그 흙을 갖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보면 자루에 있는 흙을 비운다고 생각하면 말이 돼요. 맞네. 근데 거꾸로 이제 우리가 저는 구덩이를 채우는 줄 알았어요. 그죠? 네. 근데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게 더 세서 흙을 끄집어낸다. 도둑놈처럼 가져간다. 그죠? 맞아, 자꾸를 맞아. 열고 훔쳐간다. 이런 느낌이 더 강했으니까 이 비밀스러운 유출이 우리가 혼란스러웠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네요. 이걸 보면 이 앞뒤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좀 그렇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가 좀 너무 그 생경한 개념처럼 느껴진 거고. 그 또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는 현대 미술이 개념 미술이 많죠. 네. 개념 미술이 많은데 어떤 작품을 가보면 그림이 이게 뭐가 설치 미술이 있고 옆에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책에 그 미술가 화가가 설명을 해놔요. 그죠? 그죠. 맞아.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새로운 세계관에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데 네. 새로운 세계관을 이렇게 예술 작품으로 만드는 거가 1차적이라면 그 세계관의 완성은 문자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전달이 확실히 되고 어떤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니까 비언어 예술에서 비언어 예술이 언어화되는 그 경계선에 미술 작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학경은 그거를 이제 보통 한 사람이 하기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화가가 하고 화가라는 사람들이 아방가르드적인 작업을 하면 문인들이 이제 그거를 시로 만들고 그게 소설로화되고 이렇게 이제 대중화 과정이라고 본다면 차학경은 뛰어난 예술가라서 여기서 자기가 그런 개념을 찾아내고 미술 작품으로 만들다가 그걸 자기가 언어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여기야 맞아요. 그게 진짜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왔던 개념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건 이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단어가 이것저것 설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딱 empty, to see, emptied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가 굉장히 쿨해 보이는다 그럴까? 그 교수님 용어를 활용하자면 이제 자기가 썼던 그 비디오를 촬영하면서 늘었던 그 비디오 촬영 기술을 안 버리고 그 개념어를 설명하는 거랑 합쳐서 포어를 한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내가 이번에 이거 보면서 이 사람 괜찮네 하고 느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요 지점인데 그래서 딕테가 괜찮은 책일 것 같은데 네. 내가 왜 못 맞아요. 봤지? 점점 기대가 내가 돼요. 나는 뭐 다른 거 하나 바빠서 좋은 사람인 건 알았지만 대강만 알았지 그걸 천천히 해서 볼 시간 없었는데 굉장히 충동이 많이 느껴지는 게 보통은 화가가 잘된 화가가 되기도 힘들고 그 괜찮은 화가가 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괜찮은 화가임과 동시에 괜찮은 소설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31살에 죽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거 좀 상상이 좀 안 되는 그런 성취거든요. 네. 그래서 31살에 죽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를 존경받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비디오 M 하니까 처음에 떠올랐던 건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 뭔가 아마 백남준의 영향을 틀림없이 받았겠죠. 백남준은 뭐 비디오 아트의 아버지니까. 네. 그렇지만 이 사람은 나중에 알아보면 알겠지만 백남준이가 이 사람을 인정해주도록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굉장히 백남준이 그 비디오의 충격이 뭐냐면 동양사상이죠. 네. 맞아요. TV 부처 같은 거 보시면 아예 부처를 노골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한국적인 거를 전달했고 그게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그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이기도 하지만 한국 예술의 위대성에 대한 그 세계적인 전파의 선구자이기도 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차학경 같은 사람을 보고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리고 맞아. 자기는 백남주는 어떻게 보면 약간 토커티브하다 그러나?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 비디오락을 보면 화려한. 좀 이렇게 화려하고 그래서 좀 잘라서 이렇게 좀 줄여서 내가 봐야지 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 백남준이 쪽에서 볼 때는 부러운 맞아요. 능력이죠. 맞아요. 테시턴하다 그러나 과묵하게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가는 그건 백남준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백남준이 시작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고 비디오 아트라고 백난준 쪽을 정의한다면 여기는 진짜 비디오 비디오의 요소를 그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백남준이의 비디오 예술이 있지만 확실히 소설가라는 느낌이. 그리고 그 비디오의 그 비디오 아트에서 다른 경지를 개척한 그러니까 이 자체로 소설에 이게 귀속되는 건 아니고 이거 자체로 비디오 아트로도 대단한 맞아요. 그런 거. 이거 내가 소설을 하니까 이게 뭐 소설 쓰기 위한 어떤 징검다리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음 작품이 바로 그 비디오 아트로서 그 자체로서 멋있는 작품이 네.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이 여기서 상연된 내 마지막 건데 몇 분짜리죠? 2분짜리예요. 2분밖에 안 되는 건데 쇼크였어요. 맞아요.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는데 이게 바로 그 이 사람이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소설가가 아닌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존재성이 있는 존재를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네. 작품 중에 하나 같아요. 제목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어 제목은 영어 제목 이게 번역은 이 지금 이 미술관 쪽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쪽에서는 다시 사라짐 이렇게 했는데 영어 제목을 보면 다시가 RE 리죠. 네. 근데 영어 제목 보면 그 다음에 디스가 나와요. 맞아요. DIS. 네. 그 다음에 어피어링이 나오더군요. 네. 어피어링은 나타난다는 뜻이고 등장이라는 뜻인데 리는 다시 등장한다는 뜻이죠. 네. 디스피어링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제자 쓰고 줄 긋고 탈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제와 탈이 동시에 있는 거죠. 대각선줄. 대각선 줄. 그래서 재등장 플러스 탈등장인 거죠. 근데 재등장과 탈등장이 구별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등장 플러스 탈등장 이렇게 말을 하면 두 개는 이제 시간적으로 예를 들면 탈등장했다가 재등장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시간적으로 어떤 배우가 무대에 없어졌다가 다시 등장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이것처럼 재 쓰고 슬래시하고 탈을 쓰고 등장을 하면 재와 탈이 동시에 있는 거죠.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사라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걸 이해를 못한 거죠. 근데 그거랑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박물관 이거 아니 박물관이랬다 미술관 이름 모던 앤 컨템포러리랑 비슷한 그렇죠. 맥락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지금 이 현대미술관의 제목인 이 제목인 모던 앤 컨템포러리 뮤지엄에 제일 적합한 제목인데 그런 적합한 제목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미술관의 주제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하나의 등장이 그게 이제 아까 치환에서 나오는 건데 어떤 하나의 얼굴의 등장이 등장인과 동시에 탈등장인 거죠. 네. 그리고 재등장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타난다는 것이 그냥 나타난 것만일 때는 근대적인 거죠. 네. 빵이 하나가 여기 있다. 그럼 빵이 나타났잖아요. 있다 그럼 없다. 빵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true false 이분법이죠. 네. 존재와 비존재의 이분법을 말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사물 하나의 존재가 있고 존재가 없었다. 그죠? 그거는 근대적인데 지금 이 제목은 탈근대적이에요. 예를 들면 해체적이란 말이죠. 무슨 소리냐면 등장이라는 건 언제나 재등장인 거고 예를 들면 등장이라고 우리가 뭘 말할 때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햄릿이 등장했다고 말하면 우리는 햄릿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햄릿의 존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햄릿이 등장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좀 재밌는 얘기지만 말장난 같지만
등장이라는 건 언제나 재등장이다. 맞는 말이네. 인형꿀을 좋아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게 데리다가 어록을 좋아해서. 아니야. 데리다가 이런 말장난을 좋아하는 이게 데리다의 말장난인데 이게 말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등장은 재등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죠?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게 빵이다라고 빵이 등장했네라고 그러면 내 머릿속에 빵이 이미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빵이 있다고 말하는 거니까 이 모든 등장은 재등장인 거예요. 근데 동시에 탈등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내 그 개념들은 사라지고 여기 이제 빵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등장은 재등장이면서 탈등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아가 아까 포커스 또 언포커스처럼 자아가 이게 딱 존재하고 있다. 나는 자아의 존재가 여기 있고 흔들림 없이 있고 나는 독립주체적이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더 이상. 저는 햄릿 얘기하시기 전에 햄릿의 유령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령이 햄릿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이유예요. 이게 사물로 이렇게 있다 없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등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exit, enter, and exit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등장하지만 언제나 재등장인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귀신이니까 사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탈등장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더 웃기는 게 뭐냐면 햄릿에서 가장 파워가 있는 등장은 유령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물의 등장은 아무 상관도 어떻게 보면 유령의 등장이 쇼킹하고 유령이 결국은 이 극을 지배하고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이 붕괴될 정도로 다 죽는 원인이 되죠. 네. 복수해라. 뭐 햄릿의 등장 그 유령의 등장 때문에 다 죽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런 유령은 등장한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등장했다고 믿는 거죠. 그죠? 그거를 만약에 공연한다면 공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입장에 놓여요. 이걸 그 유령을 유령을 진짜로 보여줄 거냐? 목소리만 보여줄 거냐? 왜냐하면 등장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등장을 했는데 그게 유령론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유령이 이 햄릿이라는 이 연극의 주인공 햄릿의 운명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유령이 햄릿과 만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럼 유령과 만날 수 있다 이 정도 보통 생각하잖아요. 네. 유령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난 게 아니라 만날 뿐만 아니라 햄릿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왕자를 운명을 결정해 버리게 만드는 그게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왕과 왕비와 중요한 충신들 2명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왕국이 존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영국의 르네상스를 거의 혼자 힘으로 세우다시피 해서 위대한 분인데 그분이 그 전에 있던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세 유령이 근대로 넘어가는 거를 못하게 중세를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대로 햄릿 혼자 못 가게 하는 거죠. 아직 시대 전환기니까. 지금도 똑같죠. 근대에서 탈근대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우리가 이 근대의 모든 존재, 나도 근대 속에 있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그런 거가 내가 유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직책이 가지고 재등장을 했지만 사실은 이건 헛껍데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유령인 거죠. 사람이면서 유령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차를 설명하면서 티 같은 게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모래에 바닷가 모래에 바위가 있어서 물이 흘러간 흔적 군데군데 있고 그 흘러간 흔적을 물이 흘러간 보여주죠. 그거는 이제 앞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맨 처음에 물 나온 거랑.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흔적만 남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면 물 위에 바위가 걸려지면 그 걸려서 물이 지나가는 흔적만 남는 맞아요. 그런 거죠, 그죠? 물이 흘러가는 걸 보여주진 않아요. 그렇죠. 흔적만 보여줬죠. 네. 흔적.
그 흔적이라는 단어도 데리다가 하는 말이에요. 데리다는 이, 언어 개념을 설명할 때 흔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트레이스. 왜냐하면 개념으로 정확하게 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스러운 유출에서 개념을 집착해서 실패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흔적이라는 이게 이 리, 디스, 어피어링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영어 언어인데 이 언어가 뭘로 보이냐면 트레이스, 흔적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언어가 언어로 개념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흔적으로 쓱 지나가 버린 그러니까 이분이지만 굉장히 쇼킹한 이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대와 탈근대의 전원 시대의 언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거 비디오는 기억도 안 나고 이것만 이 리디스어피어링만 화면에 뜬 것만 기억나요. 그게 너무 쇼킹하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왜 그게 쇼킹했냐면 이걸 찾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데리다의 구명론을 멋있게 표현하면 그렇죠. 이게 이거죠. 이 이거죠. 제 그죠? 슬래시 탈등장. 그거 딱 금융론이죠. 네. 그 옛날 이름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피어링은 옛날 이름이죠. 등장이라는 네, 단어는 네. 나타난다 뭐가 그럼 네. 나타난다 그러면 원래 물체가 있어서 물체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그 물체가 자기 정체성을 가진 물체라고 생각하면 이게 근대적인데 그게 이제 이 앞에다 두 개를 붙이죠. 리 다시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는 디사피어링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완전히 구명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데리다 해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내가 딕테를 읽고 싶어졌는지 몰라. 왜냐면 내가 이런 철학을 좋아하니까. 데리다가 폴드만을 이제 사별했을 사별? 그러니까 이렇게 폴드만이 죽은 다음에 폴드만이 죽은 다음에 뭔가 애도라는 단어를 쓰면서 만남은 친구와의 만남은 만남인 동시에 이별에 대한 어떤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뭔가 흔적 이건 만남하지만 이런 디스 사라짐에 대한 어떤 흔적 같은 거를 남겨두는 거지. 그렇죠. 그 하나 더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서학경 작가가 정말로 그 데리다의 구명론의 그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그 증거처럼 보였던 게 이 그 화면에 리, 디스, 어피어링이 나올 때 이게 수직으로 딱 같은 라인에 맞춰서 제일 위에 리, 그 밑에 디스, 그 밑에 어피어링이 딱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 근데 이게 막 사실 팜플렛에는 리, 디스, 어피어링이 수평으로 이렇게 그냥 이 제목이라서 그렇게 써져 있는데 맞아. 이 문자의 배열마저도 그게 이게 리와 디스와 어피어링이 같이 있는 거를 동시에 있는 거를 보여주는 그 시각적으로 그게 딱 보이니까 더 너무 쿨한 거예요. 이건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우리가 데리다의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기 그쵸, 때문에 그래서 더 저한테 쿨한 어필했는지도 몰라요. 거였죠. 더 쿨한 거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했을지는 좀 그죠. 아직은 의심스럽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래서 내가 이 관객들이 많은 걸 보고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알기가 힘든 그런 그 내용인데 이걸 진짜로 관심을 가지고 온 걸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어서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사진도 있더라고요. 사진 갖고 있는 그 책 같은 걸 들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런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진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을 주변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의 철학 이렇게 현대를 제대로 읽으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아주 고무적인 사실을 본 거죠.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희 출구 쪽으로 걸어 나갈 때 저희 뒤에 오는 사람 저희끼리 그냥 셋이서 재밌었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도 그 재밌었다는 말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그래서 정말 같이 재밌게 본 건가 이러고. 그 MMCA 상영관이 생각보다 큰데 오늘처럼 꽉 찬 거 거의 거의 10,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이게 100명 넘게 수용 가능한 공간이었는데. 근데 그거 무료인데 꽉 찬 거를 본 기억이 잘 드문데 놀랍게도 오늘 이 어떻게 보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것 같은 이런 비디오들을 뒤에서 자리 없다고 막 자리 맡아놨다고 막 서로 그 실갱이하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까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유행할 맞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쇼크였어요. 이게 나는 몇 명이 안 본, 처음에 들어갈 때는 우리 셋이 널쩍 앉아서 볼 줄 알았는데 맞아. 완전히 오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줄도 그렇게 서 있는 것도 아니었고. 사람도 없고 줄도 안 서 있고 그래서 설마 몇 명이 오겠어 그랬는데 그리고 이거 뭐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이거 어렵고 보기 힘들 거고 안 졸면 다행일 거라고 생각하는 맞아. 그런 거였는데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 미술 조금 있으면 끝내야 돼. 6시에 끝나. 한마디씩. 되게 빌드업을 잘하는 사람? 뭔가 입에서 입으로도 그렇고 치안도 그렇고 뭔가 본인한테 어떤 매력이 있다는 거를 영상을 통해서 되게 빌드업을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비디오 아트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았어. 저 소감? 저는 일단 디테일을 너무 읽어보고 싶게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특히 이번에 그 조건 없는 학교 그 유튜브에 그 트래킹 다이어를 올리면서 제 취미가 나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하네. 그리고 이거 영상 찍는 것도 재밌네. 이거를 한참 느끼고 있는 개인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그러니까 철학이 있는 그런 영상을 접근한 기회가 되면서 이게 갑자기 저의 그런 제가 막 나도 그런 예술성 그런 뭔가를 그러니까 욕망이 생긴 욕구 뭔가 자꾸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너무 저한테 좋은 기회가 됐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이 차학경이라는 사람이 좋았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자주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권장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기를.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더 끌렸었어요. 더 끌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다가 어쩌다 눈먼 고기 잡듯이 찾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의 그 처음에 그 비밀스러운 유출이 좀 혼란스럽기는 했지만 사랑스러웠다니까 거기에. 그게 너무 이게 거부감이 안 들었어요. 너무 개념적으로 좀 생경하긴 하지만 거부감이 안 들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그걸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을 뚜렷하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어떤 그런 과정? 인간미, 약간 어색함 그런 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서 뭐 할지 모르겠지만 용서해주고 싶은 26분 동안 날 괴롭혔는데 앞부분은 너무 좋았으니까 맞아요. 뒷부분의 실망은 괜찮아. 난 좀 실망했는데 그런 식의 그런 거라서 많은 관객들이 온 걸 보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이런 사람이 모델이 되는 거는 아주 좋은 일이죠. 맞아. 네. 그 단체 분위기가 너무 단체로 같이 그걸 볼 수 있어서 정말. 그래서 이상하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나올 때쯤 됐을 때 같이 본 느낌? 맞아요. 그게 생겼어요. 약간 그게 유대감이 생기는. 이상한 공유감, 유대감 이런 게 생겼어요. 그게 차학경이 덕분이죠. 맞아. 이걸로 끝내면 되겠다. 네.